이제 파스칼의 원리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되게 유명한 수학자죠. 수학자인데 수학기에 이용하는 것이 파스칼의 원리입니다. 이것도 한번 나오긴 했는데요. 자, 이 파스칼의 원리가 뭐냐면요. 자, 밀폐된 용기 속에 요 왼쪽에 있는 용기와 오른쪽에 있는 용기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면적이 다르죠. 면적이 다르기 때문에 요 판과 요 판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면은 같은 높이로 유지를 하려면은 사용되는 힘은 달라요. 힘은 다른데 뭐는 같냐면은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같죠. 그죠? 그래서 P는 우리 감마 H 배웠죠. 그죠? P는 감마 H. 그래서 뭐가 같으면 높이가 같으면 압력도 같아요. 압력도 같기 때문에 우리 줄을 요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줄을 그어보면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러면요. 그죠? A, B라 안 그러고 여기서는 1, 2라 그랬네요. 여기를 1이라 그러고 여기를 2라 그러면은 1과 2에 뭐는 같냐면은 압력은 같아요. 그래서 P1은 P2예요. P1은 P2. 그죠? 근데 우리 압력이라는 것은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에요. 그죠?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요 P1과 P2가 같은데 요것도 같죠? 그죠? 왼쪽에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과 오른쪽에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은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있는 관과 여기에 있는 관의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은 뭐가 달라지냐면은 면적이 달라지죠. 면적이 달라져요. 근데 면적은 우리가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름이 1이고 여기가 지름이 2다 그러면은 여기에 단면적은 1이 될 거고요. 여기에 단면적은 4가 될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요 식에 집어넣으면은 1분의 F1은 여기는 단면적이 4분의 F2니까 요 값이 같다고요. 압력은 같은데 뭐는 달라요? 힘은 다르다고요. 그래서 F2는 4배의 F1이다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같은 압력을 만들기 위해서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잖아요. 단위 면적당 누르는 힘이니까 단위 면적이 넓으니까 힘도 많이 들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뭐는 같다? 압력은 같다. 압력은 같은데 뭐는 다를 수 있다? 누르는 힘은 다를 수 있다. 그 이야기죠. 그죠? 그럼 그 힘은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그 힘은 많이 든다. 그 이야기죠. 요 식에서 그죠? 요 식에서. 그래서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요. 자, 요 문제 있습니다. 피스톤 A2의 반지름이 A1 반지름의 2배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A2의 반지름이 요 반지름이 A1이 반지름이 2배다 그랬으니까 요 지름이나 반지름 똑같죠? 그죠? 그죠? 그럼 지름도 얘가 2배고요. 요거는 지름이 1이죠. 2배니까. 그죠? 그럼 요 단면적은 얼마예요? 단면적은. 여기서 요 줄을 요리 꺼보시면요. 여기가 P1이고, 이 P2죠. 여기는 P1이면은, P1은 P2랑 같고요. P1은 A1분의 F1이고요. P2는 A2분의 F2인데, 그죠? 이 두 개가 같죠? 그죠? 높이가 같으니까. 그런데 면적이, 요거는 얼마예요? 반지름이 2배라 그랬으니까 파이 R의 제곱이죠. 그죠? 파이 2의 제곱분의 F1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파이 1의 제곱에 F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1, 2가 자꾸 바뀌네요. 여기가 2고 여기가 1이에요. 그죠? F1이에요. 그러면 파이 없어질 거고요. 4분의 F2는 1분의 F1이다. 그래서 F2는 4배의 F1이다. 여기죠? 맞아요. 물어본 거는 압력을 물어봤으니까 압력을 물어서 압력은 같아요. 압력은 같은데 만약에 뭘 물어보면 이 누르는 힘을 물으면은
누르면 얘가 면적이 넓으니까 F2가 F1보다 몇 배 크다? 4배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보이나요? 이렇게 되죠. 그죠? 자,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예요.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 이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우리 유체의 운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걸 가지고, 우리가 운동학, 앞에는 우리 정력학, 그렇으면 동력학입니다. 동력학. 유체가 흐르고 있을 때 그 역학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유체 이야기를 할 때 유체는 종류가 있었죠. 그죠? 그 종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은 비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 이런 이야기 했었죠. 그죠? 그죠? 비압축성 유체는 밀도가 변하지 않는 거죠. 밀도가 변하지 않는 게 우리 비압축성 유체. 압축성 유체는 부피가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밀도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외부에서 힘을 가하게 될 때, 압력을 가하게 될 때 부피가 변하는 것들. 그죠? 이런 이야기 했었고요. 우리 이상유체, 실제유체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죠? 이상유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없다? 마찰력이 없다. 흐를 때 마찰력이 없어요. 점성이 없다. 그 이야기. 점성이 없고요. 비압축성이죠. 이상유체는요. 비압축성 유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 유체는 마찰이 있다. 그러니까 뉴턴에서 전단력, 전단응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예요. 점성에 의해서. 그죠? 그래서 점성이 있다 그 이야기예요. 실제 유체는 압축성 유체도 있고 비압축성 유체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조금이라도 압력을 가하게 되면 부피가 변하게 됩니다. 압축성 유체인데 압축성 유체를 쓰게 되면은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시하고 비압축성 유체로 보통 보는 경우가 있어요. 액체는. 기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압축성 유체가 되는 거고요. 그죠? 요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요런 이야기를 했는데, 자, 유체의 흐름이죠, 이제. 유체가 이제 흐를 경우, 유체가 이제 움직이는 경우에, 유체를 우리가 정상유와 비정상유로 나눕니다. 정상유와 비정상유.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비정상유예요. 근데 비정상유로 계산하려면 식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정상유다라는 거예요. 정상유. 이 정상유라는 것은요, 유동을 할 때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유체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죠? 유체가 이렇게 흘러요. 그럼 여기가 이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로 갔어요. t1 시간 동안에 델타 t 요 시간 동안에 유체가 이렇게 흘렀다고요. 흘렀을 때 요 A 지점과 B 지점의 물성이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시간에 따라서 요 A 지점의 압력과 B 지점의 압력은 변화가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A 지점과 B 지점의 밀도도 변하지 않는다 그 이야기예요. A 지점과 B 지점의 부피도 변하지 않는다. 온도도 변하지 않는다. 자, 요런 유체를 우리가 정상유라 그럽니다. 자, 읽어보시면 유동 상태의 임의의 한 점에서 유체의 흐름 특성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그래야 우리 계산하기 편하거든요. 변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하자라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가 웬만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특정한 에너지가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되죠. 단순히 그냥 흐르고 있을 때 시간에 따른 부피도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압력도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밀도도 변하지 않고 시간에 따른 온도도 변하지 않는 그 유체를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요? 정상유라 그래요. 정상유. 스테디, 일정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되죠? 요 식은 머릿속에만 집어넣어 놓습니다. 물어보지는 않는데요. 정상유는 요 말을 물어봅니다. 다음 중 정상유에 대한 설명은 옳은 것은 그럼 시간에 따라서 그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다. 되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하지 않는 흐름. 유체는 흘러요. 유체는 흐르는데 물리량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정상유는 그 반대의 개념이에요. 반대의 개념. 변한다라는 거예요. 변한다. 되죠?
그걸 우리가 정상류, 비정상류라 그래요. 등속류는 속도가 변하지 않는 게 등속류고요. 그죠? 비등속류는 지나면서 속도가 변하는 게 비등속류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누구냐면은 얘입니다. 얘. 자, 유선, 유적선, 유관 하는 게 있는데요. 자, 유선이라고 하는 선 가상의 선이에요. 가상의 선. 가상의 선인데 읽어보시면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유체의 흐름이 속도 벡터의 방향을 갖는 연속적인 가상 곡선이다. 그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요. 이 유선이 만약에 이렇게 흐른다 그래 볼게요. 이렇게. 유체가 이렇게 흐른다 그럴 때 이렇게 흐른다 그럴 때 이 흐르는 방향과 한 점에서의 접선의 방향은 같다. 그 이야기예요.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속도 벡터라는 것은 흐르는 한 점에서의 기울기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연속적으로 그냥 이어놓은 선이다라고 유체가 흐르는 그 모양 걸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유선이라 그럽니다. 유선, 스트림라인이라 그러는데요. 유체의 흐름에 있어서 모든 점에서 유체의 흐름이 속도 벡터의 방향을 갖는 연속적인 가상곡선. 그죠? 이걸 유선이라 그래요. 그냥 개념이 잘 안 잡히실 건데 그냥 그런 게 유선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유적선입니다. 유적선은요. 유적선은 이 보통 정상류 같은 경우에는 유선이나 유적선이 같아요. 같은데 유적선은요. 원래 이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일정한 시간 동안 유체 하나의 유체가 흐르면서 그리는 경로가 정상류인 경우는 유선과 유적선이 일치하는데 한 입자가 그리는 선이에요. 이렇게 선. 그죠? 그래서 유적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될 거는요. 이렇게 사실 외우시면 안 되는데 한 유체 입자가 흐르면서 그리는 경로 요거를 체크하십니다. 유적선. 그걸 유적선이라 그럽니다. 유적선. 되죠? 그래서 정상유일 때는 유적선과 유선이 같아요. 유선은 한 입자가 아니라 여러 입자들이 움직이는 모양이고요. 유적선은 한 입자가 흐르면서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서, 그죠? 정상유일 때는 변하지 않으면서, 비정상유일 때는 변하면서, 그죠? 그 선을 연결해 놓은 거를 유선, 유적선이라 그래요. 시험에는요, 요게 나옵니다. 유맥선 하는 게 있어요. 유맥선. 스트릭 라인이라고 하는데 스트릭 라인은 유맥선 같은 게 있는데요. 유맥선은 뭐냐면요. 유맥선은 우리가 어떤 그 입자들이 있어요.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건데 입자들이 이렇게 시작해서 요 입자들이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일 건데 유맥선은요. 일정한 어떤 한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요 한 점이 있다고요. 한 면적이 있어요. 일정한 면적을 지나는 모든 유선들의 지난 자리 유선들이 이 일정한 어떤 한 점을 지나는 유선들의 모양을 나타낸 거예요. 되죠? 그게 유맥선이에요. 그죠? 유적선은 한 입자가 흐르는 한 입자의 흐르는 경로를 나타낸 거예요. path line이라 그러고요. 유맥선은 한 점을 지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유선이 이렇게 지났어요. 어떤 유선이 이렇게 지났어요. 어떤 유선이 이렇게 지났어요. 그죠? 그럼 이 유선과 이 유선과 이 유선은 한 점을 지나고 있죠. 이 점을 지나고 있죠. 요 점을 시작으로 해서 요 선들의 모양을 나타낸 것을 유맥선이라 그럽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유맥선은요, 우리 뭐 할 때 보통 많이 쓰냐면요. 자, 유맥선은요, 요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유체 요런 그 용기에다가 잉크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려 잉크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면 잉크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퍼져나가죠, 요렇게. 그죠?
맞아요. 한 방울을 딱 떨어뜨렸다는 이야기는 이 모든 선들은 요 점에서 출발을 했죠. 그죠? 그럼 이 선들은 다 뭐예요? 유맥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떤 유체에다가 잉크를 떨어뜨렸을 때, 그죠? 이 바람이 부는데 바람을 등지고 내가 담배를 펴. 담배를 딱 물고 내가 후 불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입자들이 확 하고 나오죠. 출발점이 어디예요? 입에서 출발을 했죠. 담배 연기. 굴뚝에서 연기 나오죠. 그죠? 굴뚝이라고 하는 일정한 면적에서 모든 나오는 연기들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굴뚝 그 면적에서 다 나온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맥선이라고, 스트릭 라인이라고 그럽니다. 유맥선. 그죠? 다음 중 유맥선인 것은 그러고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잉크를 어떤 물에 떨어뜨렸을 때 담배 연기의 어떤 그 모양, 그죠? 각각의 점들을 모아놓은 것들이나 굴뚝의 연기에 퍼지는 모양, 이런 것들은 다 뭐가 되냐면은 유맥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다 식으로 다 표로 나타내요. 편미분 쓰고 미분방정식으로 써가지고 다 식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 정의만 어느 정도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죠? 특히 유맥스는 간혹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동력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우리 이제 연속 방정식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연속 방정식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연속 방정식부터는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요. 이 개념을 설명을 할 건데요. 자, 볼게요. 유체의 특성이 뭐냐면요. 유체의 특성이 좀 공간이 부족하긴 한데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세팅을 다시 하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